야, 눈깔 똑바로 안 뜨냐? 왜 길을 막고 처먹어? 한적한 야시장에 20대 조폭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대와 오뎅을 먹고 있던 한 여성이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 뜨거워. 여성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오뎅 국물이 팔뚝에 튀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죠. 분명히 이 조폭 두 명이 지나가면서 여성의 어깨를 툭 친 게 시작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또 다른 여성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까? 평범해 보이는 30대 여성이었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조폭들은 이 여성을 보더니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한테 하는 소리야?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인지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이것들이 쌍으로 돌았나? 2024년 8월 조폭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맞지. 갑자기 화상을 입은 여성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죠. 10년 만에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지훈이? 어머, 진짜 지훈이야? 민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지훈의 빨갛게 부어오른 팔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죠.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민정아. 그냥 넘어가자.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지금 화상 입었잖아. 민정은 지훈의 팔을 살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도 화상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아플 정도였어요. 조폭들은 둘의 대화를 듣더니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야야, 친구끼리 감동적인 재회하고 있네? 그런데 말이야, 여기 우리 구역인 거 알고 있어? 키가 더 큰 조폭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구역? 뭔 구역? 민정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전혀 겁먹지 않은 모습이었죠. 이 야시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라고.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돈 내야 하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뭘 하자는 거야? 간단해. 네 친구가 우리 옷에 국물 튀겼으니까 세탁비 내라는 거지. 1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조폭들의 옷을 보니 어디 브랜드인지도 모를 정도로 싸구려였습니다. 게다가 국물이 튄 곳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지훈이 당황하며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낼게. 하지만 민정이 지훈의 손을 막았습니다. 지훈아, 돈 넣어. 이런 놈들한테 돈 주면 안 돼. 민정아, 제발 그냥 내고 끝내자. 무서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지훈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민정은 지훈을 안심시키듯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는 조폭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한. 민정의 말에 조폭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해결한다고? 아줌마가? 잠이라도 자주게? 작은 키의 조폭이 민정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사과부터 하라고 했잖아. 사과,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탁비 받는 것도 봐주는 건데. 봐주는 거라고? 민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을 향해 말했어요. 지훈아, 잠깐만 뒤로 물러서 있어. 민정아, 진짜 괜찮아. 그냥 돈 주고 가자. 지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표정은 이미 결심한 듯 굳어 있었죠. 10만 원? 적지 않은 돈이네. 민정이 중얼거리며 지갑을 꺼내는 척 했습니다. 조폭들이 득에 양양해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렇지? 착한 아줌마네. 역시 말이 통해. 그런데 말이야. 민정이 갑자기 지갑을 도로넣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옷값이 10만 원이나 해? 이거 동대문에서 2만 원짜리 아냐? 조폭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듣고도 모르겠어? 너희 옷이 2만 원짜리라고.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야, 이년이 진짜! 키 큰 조폭이 주먹을 불끈 쥐며 민정에게 다가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주먹질하려고 여자한테? 민정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여자고 뭐고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시비? 내가 언제 시비 걸었는데? 사과하라고 한 게 시비야? 아, 정말 답답한 년이네. 야, 형님한테 전화해. 키 작은 조폭이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화는 왜 해? 둘이서도 못 이기겠어? 민정의 도발에 키 큰 조폭이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이년이 진짜 죽고 싶나 봐! 죽고 싶다고? 재미있는 표현이네. 민정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가웠어요. 지훈이 다급하게 민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큰일 나. 지훈아 걱정하지 마. 나 이런 애들 상대하는 거 익숙해. 익숙하다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얌전했던 민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나 그냥 특별한 일 했어. 민정이 애매하게 대답하자 조폭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일? 뭐 경찰이야? 아니면 군인이었어? 비슷하다고 보면 돼. 민정의 대답에 조폭들이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군인? 여자가 군인? 아, 그래서 이렇게 깡이 세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민정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미소 같았습니다. 어디 묻었는지 보여줘.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뭐야? 저리 안 가? 키 큰 조폭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정이 다가올수록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거든요. 왜 무서워? 민정의 목소리에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몇몇 아주머니들은 혀를 차며 조폭들을 흘겨봤습니다. 어머, 요즘 젊은 놈들이 참. 여자한테 저런 식으로 하면 되나? 지훈이 주변 분위기를 보더니 조금씩 안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러게 좋은 일이지. 민정이 조폭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계속 우길 거야? 조폭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씨, 귀찮게 하네. 키 작은 조폭이 중얼거렸습니다. 귀찮아? 그럼 간단해. 사과하고 끝내면 되잖아. 사과를 왜 우리가? 형님들. 갑자기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오, 막내야 왔구나. 키 큰 조폭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들,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새로운 막내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한테도 설명해 줄까? 설명? 뭘? 막내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너희 형님들이 여자한테 시비 걸고 내 친구한테 화상을 입혔는데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돈 달라고 협박한 일 말이야. 네, 형님들이요? 막내가 놀라며 두 조폭을 번갈아 봤습니다. 막내야, 인연이 거짓말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지, 우리가 다 봤다고.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핸드폰으로 영상도 찍었어. 상황이 점점 더 불리해지자 조폭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막내가 당황하며 형님들을 쳐다봤어요. 형님들, 정말이에요? 막내야,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하지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민정이 막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제대로 된 사람 같네. 너라도 형님들한테 사과하라고 해봐. 막내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들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 하지만 잘못한 건 확실히 잘못한 것 같았거든요. 형님들, 정말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막내의 말에 두 조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막내야, 너는 누구 편이야? 편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영상까지 찍고. 막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몇몇은 계속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민정이 막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만이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네. 죄송합니다. 제 형님들이. 막내가 고개를 숙이려 하자 키 큰 조폭이 화를 냈습니다. 야, 뭘 사과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형님, 저 여자분 팔 좀 보세요. 빨갛게 부어올랐잖아요. 막내가 지훈의 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화상 부위가 더욱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지훈이 아픈 듯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요. 괜찮을 리 없지. 병원 가야 해. 민정이 지훈의 팔을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님들, 큰일 났어요. 또 다른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뭔데 또? 키 작은 조폭이 짜증내며 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누군가가 신고했대요. 뭐? 신고? 조폭들이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몇 분 후에 온다고 해요. 새로운 남자의 말에 조폭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찰이 오기 전에 사과하고 정리할 거야? 아니면 경찰한테 직접 설명할 거야? 이런 젠장. 키 큰 조폭이 머리를 극적이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으로 전과가 있다면 경찰서에 가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막내가 다급하게 형님들을 설득했습니다. 형님들, 그냥 사과하세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야, 막내야. 우리가 사과하면 체면이 어떻게 돼? 체면보다 전과자 되는 게 나아요? 막내의 말에 두 조폭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젊은 놈들이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저 여자분 다쳤잖아. 병원비라도 내야지. 민정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훈이 갑자기 민정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정아, 너 혹시 정말 군인이었어? 응? 갑자기 왜? 너 완전히 달라졌어. 고등학교 때랑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지훈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민정은 평범한 시민치고는 너무 침착하고 당당했거든요. 어떤 군인이었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정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UDT였어요. UDT? 그게 뭐예요? 특수전부대. 민정이 대답하는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폭들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특수부대? 키 작은 조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군 UDT 중령 출신이야. 민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중령? 막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이제 말해?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별로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냥 전역한 군인일 뿐이야. 민정의 겸손한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네.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조폭들은 이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그것도 중령 출신이라니. 이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상대였거든요.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키 작은 조폭이 다급하게 키 큰 조폭을 쳐다봤습니다. 아, 진짜 이거 완전 꼬였네. 키 큰 조폭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막내가 다시 한번 형님들을 설득했습니다. 형님들,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사과하시면 저분이 선처해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막내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키 큰 조폭이 체면을 구기기 싫어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내 친구한테 사과 한마디 하고 그리고 병원비 정도만. 병원비는 얼마나? 키 작은 조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안 들 거야. 화상연고 정도면 10,000원도 안 하겠지. 민정의 현실적인 대답에 조폭들이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민정을 말렸습니다. 민정아, 진짜 괜찮아. 병원비도 필요 없어. 안 돼. 다친 건 다친 거야.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폭들에게는 의외로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경찰차가 야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서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이야 어떻게 할 거야? 민정이 조폭들에게 물었습니다. 키 큰 조폭이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사과할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미안해. 키 큰 조폭이 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키 작은 조폭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훈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막내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정말 많이 안 들어. 10,000원이면 충분해. 민정이 말했습니다. 조폭들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하자 지훈이 다시 손을 저었어요. 정말 안 받을게요. 사과만 해줘도 충분해요. 바로 그때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있었는데 이미 해결되었어요. 해결되었다고요? 경찰관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네, 서로 이야기해서 잘 풀렸어요. 한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키 큰 조폭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게 있었는데 사과드렸어요. 그래요? 정말 문제 없으신 거죠? 경찰관이 민정과 지훈을 번갈아 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한 후 돌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조폭들이 어색하게 서 있자 민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다들 조심해서 다녀.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막내가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3명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민정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민정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경험이지. 민정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경험? UDT에서 이런 일도 겪어봤어? 비슷한 상황들 많이 봤어. 민정의 답변에 지훈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녁은 언제 한 거야? 작년 말에. 이제 뭘 할까 고민 중이야. 민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너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했다며? 응, 5년 전에 결혼했어. 남편이 회사원이고. 지훈이 말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정이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힘들어. 힘들다고 뭐가?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특히 시댁 문제가. 시댁에서 뭐라고 해? 아직 애가 없잖아. 자꾸 언제 낳을 거냐고 물어보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냐. 민정이 지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희 부부 문제인데 왜 남들이 참견해? 말이 쉽지. 매번 모임 때마다 그 얘기만 하니까
요즘엔 가기도 싫어. 지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나온 거야? 응, 답답해서. 그런데 너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민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연이지 뭐. 그런데 지윤아, 너무 남들 눈치 보지 마. 쉽게 말하네. 너는 이해 못해. 왜? 너는 혼자고 결혼 안 했으니까. 민정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맞아, 나는 결혼 안 했지. 12년간 군대에서 살았으니까. 후회돼? 후회? 글쎄, 잘 모르겠어.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매일이 바빴거든. 훈련하고 작전 세우고 부하들 교육하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럼 지금은? 지금은 좀 허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이가? 그렇게 당당한 민정이가? 당당한 것과 인생 방향을 정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 민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고민이 있네. 그러게 나는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고 너는 자유롭지만 외로워. 두 사람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아, 아까 그 상황에서 무서우지 않았어? 무서워? 왜? 조폭들이잖아. 만약에 칼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윤아, 진짜 무서운 건 다른 거야. 다른 거?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런 게 진짜 무서운 거지. 지윤이 감동받은 듯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어. 말하는 것도 그렇고. 12년이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지. 그래도 본질은 안 변했어. 여전히 착하고 정의감도 강하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나? 그랬지. 기억 안 나? 반에서 왕따 당하던 애 도와준 일, 민정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 맞다, 김민수, 그때도 너 혼자서 나섰잖아. 다른 애들은 다 모른 척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뭐? 그때는 떨면서 했는데 지금은 안 떨어. 두 사람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네. 맞아. 너도 예전엔 말도 잘 못했는데 지금은. 시댁 눈치 보느라 말하는 법을 배웠어. 지윤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여보. 지윤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고?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있어. 뭐? 집에 왜 이렇게 빨리 가야 해? 민정이 지윤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겠어. 지금 갈게. 지윤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야? 응, 집에 빨리 오래. 왜? 급한 일 있어? 아니, 그냥 항상 이래. 내가 혼자 어디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윤아, 혹시, 뭐? 남편이 너한테 나쁘게 하지는 않지? 지윤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때리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너무 관심이 많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 관심이 많다고?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다 알고 싶어 해. 민정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윤아, 그건 관심이 아니라 통제야. 통제라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너 지금 행복해? 지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윤아, 너 예전에 꿈이 뭐였는지 기억나? 꿈? 고등학교 때 너 뭐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지윤이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맞다,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맞아,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왜? 남편이 집에서 쉬라고 해. 돈은 자기가 벌 테니까 집안일이나 잘하라고.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윤아, 그건 아니야. 뭐가 결혼했다고 해서 너의 꿈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어. 지윤이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민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떤데? 요즘에는 결혼해서도 자기 일하는 여자들 많잖아. 우리 집은 좀 보수적이야.
특히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 없어. 너 인생이야. 민정의 단호한 말에 지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정아, 나 정말 답답해.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울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민정이 지훈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어떻게? 이제 30이 넘었는데. 30이 뭐가 늦어. 나도 30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달라.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지훈아, 능력은 만드는 거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지훈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정말? 정말? 나도 도와줄게. 어떻게? 상담사 되고 싶다고 했잖아. 공부부터 시작해보자. 지훈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설득은 내가 도와줄게. 너가? 응, 필요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 지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설마 아까처럼? 아니야, 조용히 이야기로. 두 사람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고마워. 너를 만나서 많은 생각이 들어.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겠어. 운이 좋다고? 응,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약속하자. 무슨 약속? 6개월 후에 다시 만나는 거야. 그때까지 너는 상담사 공부 시작하고 나는 새로운 일을 찾는 거. 정말? 정말이지. 그리고 서로 힘들 때 연락하기. 지훈이 밝은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정아, 오늘 일 정말 고마웠어.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별거 아니야, 친구잖아. 아니야, 나한테는 정말 큰 일이었어. 민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맞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 지훈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연락해. 응. 민정이도. 지훈이 나가면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고마워. 민정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6개월 후에 꼭 만나자. 지훈이 떠난 후 민정은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12년 전 입대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정아, 정말 군대 갈 거야? 당시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민정이 커피잔을 돌리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나도 무서웠는데. 핸드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아까 야시장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분 맞으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조폭 막내였습니다. 아, 너구나?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주변 분들께 물어봤어요. 꼭 연락드리고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사실은 저희가 정말 죄송해서요. 형님들이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민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네, 집에 와서 계속 그 얘기만 해요. 특히 키 큰 형님이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후회? 네, 어떻게 여자분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냐고.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대요. 민정이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 키 큰 형님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세요. 혹시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병원비라도 꼭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다친 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그래도 연고라도 사드리고 싶어요. 민정이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네. 돈은 안 받을 테니까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 약속이요? 앞으로 여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마. 특히 혼자 있는 여자들한테. 네, 약속할게요. 막내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형님들한테도 전해줘. 진짜 남자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꼭 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이 웃었습니다. 뭔가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지훈이었어요.
민정아, 나야. 벌써 집에 도착했어? 응. 그런데 지윤의 목소리가 조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남편한테 말했어. 뭘? 상담사 공부하고 싶다고. 민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뭐라고 했어? 처음엔 반대했어. 그런데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거든. 너 이야기도 하고. 그랬구나.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었어. 특히 너가 UDT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민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자기도 군대에서 특전사 출신들 봤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이 내 친구라니까 자랑스럽대. 그런 이유로? 어쨌든 결과가 좋잖아. 그리고 말이야. 지윤의 목소리가 더욱 밝아졌습니다. 뭐? 시어머니한테도 전화했어. 시어머니한테? 응. 상담사 공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의외로 좋아하시더라. 정말? 응. 며느리가 공부해서 자격증 따면 자랑스럽겠다고. 민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정말 잘했어. 다 너 덕분이야. 용기를 줘서.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민정아, 그런데 너는 뭐 할 거야? 구체적인 계획 있어? 민정이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게 있어. 뭔데? 보안업체 차리는 거. 보안업체? 응, 여성 전용 보디가드 서비스 같은 거. 지윤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대박. 요즘 그런 거 필요하잖아. 그렇지? 오늘 일을 보니까 확신이 섰어. 어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그걸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 지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상담사 되면 우리 직원들 상담도 해줄 수 있겠네. 그럼 동업할까? 두 사람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창밖의 야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맞아. 10년 만에 만나서 인생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서 다행이야.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나쁘지 않네. 3개월 후, 민정이 새로 차린 보안업체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이프가드 시큐리티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벌써 몇 건의 의뢰가 들어와 있었어요.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오셨어요. 직원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뒤이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그런데 그 순간 민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남자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3개월 전에 야시장에서. 민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때 조폭들의? 네, 저는 그들의 큰형입니다. 민정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일로 온 게 아닙니다. 남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의뢰를 드리려고 해서요. 의뢰라고요? 민정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제 조카들입니다. 민정이 더욱 놀랐습니다. 조카들이라고요? 네. 사실 제가 그 애들을 잘못 키웠어요. 어려서부터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남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막내한테 들었는데 대표님이 진짜 남자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라고 하셨다면서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그 애들한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정말요? 네. 키 큰 녀석은 이제 어머니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있고 키 작은 녀석은 직업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민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막내는 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의뢰라는 게 저희 회사 직원들과 현장 여직원들을 위한 보안 서비스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민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요? 네. 요즘 여성 기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끔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전문적인 보안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는 건가요? 현장 보안은 물론이고 여직원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교육까지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은. 민정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그럼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민정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조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뢰하시는 건 아니죠? 남자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필요해서 온 거예요. 사실 대표님의 경력을 알아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제 경력을요? UDT 출신에 중령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 경력이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죠. 바로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겠습니다. 민정아, 나야. 지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윤아, 지금 손님이 와서. 아, 미안. 그런데 급한 게 있어서. 상담사 시험 합격했어. 민정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뭔데? 남편이 나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어. 우와, 정말? 건설회사 사장이 민정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내가 상담사 된 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 다행이다. 정말 잘 됐어. 다 내 덕분이야. 6개월 약속보다 일찍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이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이어서. 아니에요. 좋은 일이군요. 네, 그럼 의뢰건 자세히 논의해 볼까요? 사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민정은 건설 현장에서 첫 번째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여성 직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당황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민정이 시연을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하지만 연습하면 몸이 기억해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민정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당연하죠. 특히 UDT 훈련 받을 때는. 그때 현장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여자가 뭔 안전교육을 해? 요즘 세상이 정말 이상해졌네. 민정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였어요. 여직원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런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맨날 그래요. 맨날? 네, 우리가 뭘 해도 이상하게 봐요. 민정이 교육을 잠시 중단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밖에 서 있던 남성 직원 3명이 민정을 보고 어색해했어요. 안전교육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한 직원이 민정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이 툴툴거렸어요. 뭔 여자가 이렇게 나서는지. 민정이 그 직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분명히 뭐라고 하셨는데요. 분위기가 팽팽해지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들, 뭐 하세요? 바로 3개월 전 야시장에서 만났던 막내였습니다. 이제 건설회사 직원이 되어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너 누구야? 저는 이 회사 신입사원 박준혁입니다. 막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민정 선생님한테 왜 그런 말씀을 드리세요? 민정 선생님? 직원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 보안업체 대표님이세요. UDT 출신 중령이신데. UDT? 중령?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정이 막내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아, 일 잘하고 있구나. 네, 덕분에 새 인생 살고 있어요. 그때 건설회사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장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직원들을 나무랐습니다. 여러분들, 민정 대표님은 우리 회사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존경심을 가져야죠. 죄송합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이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좋은 교육 기회가 됐네요. 민정이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네. 안전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거예요. 민정이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성별로 차별하면 오히려 위험해져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직원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편견을 버려주세요. 한 직원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같이 들으세요. 남성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명씩 교육장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준혁이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으세요. 고마워. 너도 많이 달라졌구나. 네. 그때 선생님 말씀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른 형들은 어때? 키 큰 형님은 어머니 가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키 작은 형님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요. 다들 잘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모두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민정이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계기야. 저희한테는 선생님이 그 계기였어요. 바로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민정아,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TV에서 너 나온다. 뭐? TV에서 너 나온다고. 뭐라고? 민정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TV 켜봐. 채널 9번. 준혁이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가서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 한 보안업체 대표가 여성들을 위한 안전교육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민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교육 영상이었어요. 이 업체의 김민정 대표는 UDT 출신으로 전역 후 여성 전용 보안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영상이? 민정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3개월 전 야시장에서 민정을 도왔던 시민들이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무서운 상황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여성분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요즘 같은 세상에 꼭 필요한 분 같아요. 민정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훈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뭐가 더 놀라워? 인터넷에서 완전 핫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준혁이 급하게 핸드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우와, 진짜네요. 여군 UDT 출신 보안업체 대표 1위예요. 건설회사 사장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민정이 아직 현실감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해. 누가 촬영한 거지?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나. 키 큰 조폭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이어 키 작은 조폭도 따라 들어왔어요. 너희는 왜 여기에? 누나 TV 나온 거 봤어요. 키 작은 조폭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알고? 저희가 촬영한 거예요. 키 큰 조폭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사실 누나가 교육하는 거 너무 멋있어서 몰래 찍었어요. 몰래? 네. 그런데 저희끼리만 보려고 했는데 실수로 SNS에 올렸어요. 키 작은 조폭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퍼진 거예요.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서 민정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너희들이. 죄송해요. 허락받지 않고. 하지만 결과는 좋잖아요. 준혁이 거들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정의 사무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세이프가드 시큐리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 PD인데요.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 잠깐요. 지금 통화 중이.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이프가드 시큐리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여성학과 교수인데요. 특강 요청을. 민정이 당황해하는 사이 지훈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정아. 지훈아? 축하해. 완전 대박이야. 지훈이 민정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몰라. 나도 정신이 없어.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문 밖에서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정 대표님 계십니까?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회사 사장이 창문 너머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밖에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민정이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여러 방송사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지훈이 민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정아, 이참에 제대로 해봐. 제대로? 응,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 여성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거. 민정이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라고 해서 기회가 아닌 건 아니야. 준혁이 거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키 큰 조폭과 키 작은 조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책임지겠어요. 민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모르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재미있는 거야.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깊게 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좋아, 해보자. 정말? 응,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 그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정이 거울을 보며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나가서 인터뷰부터 하자. 6개월 후 민정의 보안업체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본사 건물도 훨씬 커졌고 직원도 30명이 넘었어요. 민정아, 오늘 마지막 촬영이야. 준비됐어? 지훈이 민정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훈은 회사의 전담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응, 준비됐어. 그런데 지훈아. 왜? 6개월 전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지훈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때는 꿈도 못 꿨지. 촬영팀이 들어와서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민정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김민정 대표님, 마지막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PD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것보다는 민정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은 거예요. 연결고리요? 네, 군 생활을 하면서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됐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나, 키 큰 조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변해 있었어요. 준혁이도 왔구나. 뒤이어 키 작은 조폭과 막내도 들어왔습니다. 모두 민정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누나, 오늘 마지막 촬영이라고 해서 왔어요. 키 작은 조폭이 말했습니다. PD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제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사람들이기도 해요. 깨달음이요? 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친구들이에요. 키 큰 조폭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저희가 변한 거죠. 아니야, 너희가 변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야. 민정의 말에 촬영장이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민정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민정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하고 싶다면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키 큰 조폭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누나를 만나면서 진짜 남자가 뭔지 알게 됐어요. 키 작은 조폭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막내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짜 용기라는 것도요. 촬영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촬영팀이 정리하고 나간 후 민정과 지훈이 혼자 남았습니다. 민정아, 정말 대단해. 뭐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게.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지. 그래도 시작은 내가 했잖아. 아니야, 시작은.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야시장에서 너를 만난 게 시작이었어. 나를? 응,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지훈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변화의 계기가 된 거네. 맞아. 그게 바로 인연이야.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10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까? 글쎄 모르지. 하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야. 우리 모두가. 민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지훈은 나란히 서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응? 고마워. 나도. 두 사람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것이죠. 인생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